축구협회가 클리스만을 경질하기로 했지만 이제부터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정몽규 회장의 퇴직 문제와 대표팀 선수들에 대한 징계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정몽규 회장이 클리스만 경질 결정을 밝히면서 손흥민과 이강인에 대한 징계를 언급했습니다. 당연히 축구 팬들의 반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선수단 불화 수습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대답하면서 징계를 검토했다라고 밝힌 것입니다. 정몽규는 징계 사유 조항을 살폈는데 소집을 안 하는 징계밖에 없다. 새 감독이 선임되면 이 방안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손흥민과 이강인을 지적하면서 두 선수에 대한 징계라고 표현했습니다. 각자 소속팀이 있기에 두 선수에 대해 축구협회가 내릴 수 있는 징계는 소집을 안 하는 것밖에 없다라고 설명한 것입니다. 결국 정몽규는 손흥민과 이강인에 대해 대표팀 선수 자격을 징계 수준으로 검토하겠다라고 공식적으로 밝힌 것입니다. 며칠 전 황보관 기술본부장이 클리스만 퇴진 건의를 발표하면서 선수에 대한 징계가 거론되었습니다. 당시 황보관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상황은 아니다라며 현장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 다툼에 대한 팩트만 확인한 상태이며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추가 확인할 부분이 있다. 사태가 어느 정도 파악되면 다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징계 가능성을 암시하기도 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기자들과 팬들은 이강인과 함께 어울리고 항의했던 당시 어린 선수들을 지적했습니다. 이들을 이번에 유야무야 넘어간다면 한국 대표팀의 팀플레이와 팀 내 기강 문제가 세워지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발표에서 정몽규는 손흥민을 포함해서 손흥민과 이강인에 대한 대표팀 선수 자격을 징계로 검토하겠다라고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입니다. 오는 3월 태국과의 2026 국제축구연맹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에 손흥민과 이강인을 소집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한 셈입니다. 사실 손흥민 선수가 국가대표를 그만두는 것은 손흥민의 선택으로 결정되면 국민들이 수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징계로 자격 박탈되었다고 발표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정몽규가 주장 손흥민을 어떤 사유로 징계를 언급하는지 자세한 설명은 아직 없습니다. 축구협회와 정몽규가 사태를 더 황당한 방향으로 끌고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이런 와중에 모습을 드러낸 이강인의 훈련 영상도 올라오면서 여전히 활발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일부 유튜브에서는 400여억 원의 광고 위약금 확정과 파리 생제르맹에서의 징계 문제를 기성사실화했습니다. 특히 바이러스 감염이 아니라 PSG가 징계 차원에서 당분간 출전 정지시켰다는 주장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두 사실이 아닌 엉터리 소문들입니다. 오늘 올라온 이강인의 훈련 영상에서는 여전히 밝고 장난기가 넘치는 모습이었습니다. PSG 동료 선수들에게 복귀 기념으로 등짝을 맞는 모습도 있고 즐겁게 어울리고 있었습니다. 토트넘도 손흥민을 높여주고 격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는 토트넘 구단에서 홈구장에서 처음으로 오픈 트레이닝 행사를 가졌습니다. 방학을 맞아서 어린아이들이 부모와 함께 많이 참석하면서 소니를 부르는 소리가 계속 크게 들렸습니다. 손흥민을 중심으로 훈련을 많이 하였는데 마무리할 때에 단체 사진을 찍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선수들이 모두 둘러서 있는 단체 사진 대형이 아니라 손흥민이 카메라를 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카메라맨이 찍은 사진에는 손흥민의 얼굴이 클로즈업되고 뒤에서 선수들이 환하게 웃는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주장 손흥민의 환하게 웃는 모습과 그런 손흥민을 따뜻하게 격려하는 선수들의 모습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토트넘은 공식 SNS에 우리는 토트넘 호스퍼이라고 이름 지으면서 사진과 영상을 올렸습니다. 최근 한국 대표팀에서 주장 손흥민이 여러 가지로 피해를 입었다고 보고 세심한 배려를 한 것 같습니다. 토트넘은 다른 짧은 클립에도 형제들이라는 제목을 붙여 사르와 판더벤의 모습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손흥민과 이강인은 각자 소속팀에서 주말 경기를 준비하면서 팀 동료들과 밝은 모습으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축구협회의 황당한 대책은 갈수록 태산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정몽규는 오늘 발표에서 클리스만 감독의 경질 이유를 밝히면서 선임 과정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정몽규는 앞으로 클린스만 감독의 역할과 태도가 기대에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 사령탑 교체를 택했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덧붙이기를 클린스만 감독은 경기 운영, 선수 관리, 근무 태도 등 대한민국 대표팀 감독에게 기대하는 지도 능력과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감독 선임 당시 61명에서 23명으로 줄이고 최종적으로 밀러 위원장이 5명으로 우선순위를 정했다고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밀러 위원장이 5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했고 우선순위 2명을 다시 면접해서 최종적으로 클리스만을 선임했다고 밝힌 것입니다. 정몽규가 공개한 선임 과정을 보면 61명 중에 최고의 감독을 선택하기 위해 엄청 복잡하고 공정한 과정을 거친 것으로 설명합니다.
그러나 사실 선임 발표 당시에 이미 밀러 위원장의 황당한 기자회견은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미 해외 축구계에서 실력이 없는 것으로 증명이 된 클리스만을 선임하는 것에 대한 설명이 황당했기 때문입니다. 독일과 미국에서 감독직으로 무능력을 보여주면서 해외 축구계에서 지도자로 아무도 불러주지 않은 클리스만을 굳이 데리고 온 이유치고는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횡설수설하던 마이클 밀러 전력강화위원장은 클리스만은 과거 2018년도에 한국 감독 후보군에 올라온 적이 있다. 클리스만은 한국이라는 나라에 관심이 많고 한국에 살고 싶어 하기까지 한다. 1994년 월드컵 때 한국을 상대로 득점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한국 축구를 잘 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클리스만이 미국과 독일에서 감독을 맡아서 전술이 전혀 없는 것으로 증명되었다는 것을 변명하기 위해서 한 발언은 최근 사태와 극적으로 연결되는 상황입니다. 밀러는 축구는 전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다. 선수마다 개성을 잘 살려주고 세계적인 스타 플레이어를 잘 다룰 줄 안다. 모든 선수들에게 동기부여를 부어줄 수 있는 인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적합하다라고 단언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클리스만이 전술도 없을 뿐 아니라 선수들을 전혀 관리하지도 못하고 방치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황당한 주장은 결국 아시안컵 대회의 실패가 선수들끼리의 불화 때문이다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오늘 정몽규는 선수들에 대한 배려를 요청하면서 팀 내 충돌과 불화를 계속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상한 결론을 내리기 위해 대표팀 내 파벌을 언급합니다. 대표팀 내에서 파벌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룹을 자꾸 나누는 것은 좋지 않다. 아시안컵 중요한 문턱에서 허망하게 무너진 것도 한 팀이 되지 못해서라고 말했습니다. 선수들끼리의 불화가 아시안컵 실패로 이어졌다고 결론적으로 주장한 것입니다. 그리고 덧붙이기를 대표팀을 한 팀으로 만드는 게 중요하다. 다음 대표팀에서 중요한 덕목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결국 이번 아시안컵 대회는 대표팀 내에서 파벌이 있고 충돌이 있으면서 원팀이 되지 못해서 아시안컵이 실패로 돌아갔다고 종합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축구팬들이 듣고 싶은 것은 클리스만의 무책임과 무전술 그리고 거기에 희생된 한국 대표팀과 아시안컵 우승 목표에 대한 원인과 책임입니다. 결국 클리스만을 감독으로 선임한 책임을 축구협회와 정몽규가 무릎 꿇고 사과하는 모습을 보고 싶은 것입니다. 어제 국대 출신 골키퍼 김영광은 감독 때문에 진짜 눈 돌아가겠네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크게 분노했습니다. 김영광은 우리가 왜 지도자들을 선생님이라고 부르겠냐. 단체 생활에서 그분들이 제재를 해주고 규율을 정해주기 때문이다. 지도자들은 갈등이 최대한 일어나지 않게 해야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주장이 팀을 위해 한마디 할 수도 있고 탁구를 칠 수도 있다. 그러나 감독이 진작 규율을 정해놓았다면 이런 사태까지 가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손흥민과 이강인의 불화 때문에 경기력이 좋지 않았다고 말하는 순간 비겁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비겁한 정도가 아니고 지도자를 하면 안 되는 사람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오늘도 클리스만과 정몽규 두 비겁한 사람의 민낯을 보게 되었습니다.